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를 하면서 생겼던 고민들을 팍스경제TV의 최고의 증권 전문가분들과 함께하는 종목응급실 MC 박지연입니다. 지금 다들 퇴근 시간이실 텐데요. 오늘 하락한 내 종목 아직도 눈에 아른거리시나요? 아니면 급등한 내 종목 매도해야 할지 계속 가지고 가야 할지 고민 많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종목응급실이 솔루션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종목응급실은요,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넘어서 직접 참여로 이뤄지는 프로그램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우측 하단에 있는 이 QR코드를 카메라를 켜서 인식하시면 저희 시청자 커뮤니티 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생겼던 고민들을 상세하게 남겨주셔도 되고요. 우리 방송은 가장 중요한 게 전화 상담입니다. 02-2638-3987로 현재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3989로 똑같이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마감 시황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에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순매도를 하며 0.45% 하락한 2,500선으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순매도를 보여줬고 0.44% 하락하고 740선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별로 보면요.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하락 마감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 업종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하락했고요. 알테오젠은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속에서 오늘 함께할 응급닥터 바로 소개해드려야겠죠. 오늘 함께할 응급닥터는 이은복 전문가님입니다. 이은복 전문가님은요, 직장인들이 하기 좋은 매매법이 일정 매매인데요. 일정에 있는 주요 이벤트들에 대한 디테일한 분석을 통해서 해당 테마와 종목에 대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분입니다. 네, 우리 종목 응급실 응급닥터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일정매매의 달인 이은복 전문가입니다. 오늘 아쉽게도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어제까지 좋았던 상승 흐름을 오늘까지는 이어가지 못했고 오늘은 아쉽게도 하락 마감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또 미국의 또 그 옵션 만기일도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또 휴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혼조세로 임했던 가운데 일단은 오늘의 증시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미국 증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나스닥이랑 다우존스, 그 다음에 S&P 500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은 상승 출발로 했었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차트 보시면은 아주 갭상승 크게 했었고, 그 다음에 S&P 500도 상승으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승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라는 기업의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컨센이 하회했다는 이런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주가가 무려 20%가 넘게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스닥이랑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이랑 S&P 500 같은 경우 충분히 좋은 출발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관련 반도체 종목들 그리고 AI
그중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엔비디아가 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한 3%에서 4% 정도 상승 출발을 했으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이제 하락세에 더불어서 같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다 보니까 크게 하락을 했죠. 그리고 이제 차세대 AI 칩 이 블랙엘이 아무래도 이제 그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언제 출시가 되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좀 더 지연이 오래될 것 같다라는 지금 반응들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엔비디아도 3% 4%까지 상승을 하다가 결국에는 5%까지 떨어지는 안 좋은 모습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국내 증시에도 이러한 영향을 끼쳤고 국내 증시 반도체 지수 그 반도체 종목들 예를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일단은 지금 우리 국내 증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코스피랑 코스닥 차트 보시면은 지금 오늘 그래도 조금 마음은 아프더라도 그래도 다행히 추세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바닥 구간에서 쌍바닥 구간을 찍고 나서 반등을 잘 해줬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이랑 이 부분 반등을 잘 해줬고 결국에는 추세가 전환이 되면서 다시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지만 떨어졌던 거 비해 월요일 날 블랙 먼데이가 떨어졌던 거에 비해서 아직도 회복을 크게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마음은 좀 답답한 분이 있으실 텐데요. 그래도 저는 일단은 이제 지금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를 충분히 이끌어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스닥 차트도 보여드릴게요. 코스닥도 지금 원래 최근에 이제 뭐 나스닥이랑 S&P 500 그다음에 코스피랑 디커플링 아예 좀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가줬었는데요. 지금 자체는 다행히도 같이 좋게 상승을 따라가 주고 있는 커플링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세도 다행히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저도 코스닥도 아무래도 좀 반등이 이제 오진 않을까. 왜냐하면 낙폭이 너무 과대했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질 구간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800포인트의 강력한 지지 라인이 뚫고 나서 그래도 이제 600포인트까지 내려갔었지만 지금 추세만 잘 지켜준다면은 코스닥도 앞으로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이렇게 이은복 전문가님과 함께 관전평 잘 들어봤고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시청자 커뮤니티에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몇 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먼저 룰루레몬님이 코로나 관련 테마가 오늘 강력한데 이 테마 언제까지 갈 것 같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최근 끝난 줄만 알았던 코로나19가 한 달 새에 입원 환자가 5배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6차 대유행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유행을 하면서 코로나 관련주들인 진단키트와 또 치료제 관련주들 그리고 마스크 관련주들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네. 이 코로나 관련주들 네. 언제까지 갈까요? 여러분들 일단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코로나가 저번에 저희가 한 21년도부터 시작이 됐죠, 팬데믹이. 근데 그때 코로나가 과연 하루 이틀 만에 종식이 됐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코로나 같은 경우 지금 발병률이 한 달 사이에 무려 5배나 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단키트가 지금 1,000원에서 3,000원까지 가격이 상승했다. 왜냐하면 수요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공급이 딸리고 가격은 인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내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도주 역할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테마가 강력하게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치 테마이 코로나 테마가 움직이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지금 딱 보시면은 미국 증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엔비디아가 떨어지다 보니까 국내 증시의 반도체 종목도 안 좋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개별주들의 움직임이 좀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실적 발표했던 종목들이 주가의 강세들이 보여줬었는데요. 그러고 말고는 지금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가 부재한 가운데 지금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지금 코로나 발병률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은 핑계를 찾다 보니 결국엔 코로나에 안착을 하고 코로나에 관련된 이제 진단키트부터 해가지고 마스크 여러 테마들이 또 형성이 됐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코로나 테마는 지금 일찍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코로나가 갑자기 하루 이틀 만에 종식이 된다거나 아니면 지금 발생된 환자 수들이 줄어들거나 하지 않거든요. 이게 코로나 같은 경우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지금 프랑스 올림픽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제 발병률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선수들도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간 안에 끝날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있지 않아서 지금 테마만, 그 종목만 잘 잡으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지금 코로나 관련 테마들, 종목들을 공략할 예정이니까 저희 커뮤니티 방에 입장해 주시면은 오늘 방송과 관계 없더라도 제가 코로나 관련 종목들
공략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로나 발병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테마들이 일찍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해주셨고요. 이런 테마를 주목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이 관련 테마들은요, 여기 하단에 있는 시청자 커뮤니티 방에서 우리 전문가님이 계속해서 추천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단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다음 분 질문 읽어볼게요. 우리 털보님이 최근 AI와 반도체 쪽이 약세인데 이 이유가 뭘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월요일 급락 이후에 조금씩 지수가 올라오기는 했지만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 상승세보다는 반도체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의 AI 빅테크 관련주들의 실적이 좋지 못한 부분이 큰 것 같은데요. 그 밖에도 이제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주가가 최근 더 약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지금 실적 발표다 보니까 이렇게 실적이 나오는데 AI와 관련된 이런 AI 관련 실적 부분이 시장에서 원했던 수익이 안 나온 겁니다. 이렇게 수백조, 막 1, 2조가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수십조, 거의 100조, 거의 이렇게 굉장히 큰 금액을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AI 관련된 실적이 그렇게 시장을 기대했던 것만큼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이게 맞냐, 이렇게 몇 년을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냐 하니까 조금 더 기다리면 좋은 수익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 좋은 흐름으로 꼽자면은 예전에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버블닷컴 있지 않습니까? 닷컴 버블이 지금 생각난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또 하나가 있죠. 또 엔비디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세대 AI 칩 블랙엘이 지금 출시가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있다. 그리고 과연 이 AI가 정말로 실제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될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AI가 대표적으로 뭐 챗 GPT 이런 것도 있는데, 주변에서 뭐 챗 GPT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냐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AI의 전망이 조금씩 이제 좀 거품이 좀 꺼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의 이러한 좀 의문점, 의구심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국내 기업이 뭐 삼성전자든 뭐 SK 하이닉스든 당연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증시의 대표적인 뭐 반도체 종목들이 계속 연일 하락세를 겪다 보니까 결국에는 국내 증시의 대형주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뭐 종목들도 아무래도 좀 거품이 많이 껴 있었다 보니까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한번 반등해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일단 8월 28일 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지금 대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이 하나 체크해 보셔야 될 게 HBM의 대표 종목이죠. HBM이 주력 아이템인데 HBM이 일단 이번 연도 플러스 내년까지의 재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단 2분기까지의 실적은 저는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급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주들의 다시 한번 반등세를 조금이나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AI와 반도체 관련주들 실적이 좋지 않아서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지만 다시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만들어가는 종목 응급실 지금 계속해서 상담 접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들어온 내용 중에 하이젠 RLM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 3거래일 연속 상승에 또 오늘 17%나 급등한 종목이죠. 평단가 17,400원에 비중은 30%라고 합니다. 평단가까지 찾을 수 있는지 고민이라고 하시는데요. 이분 잠시 후에 상담 도와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흥구석유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네, 레바논을 이스라엘이 폭격한 데 이어 이란에 있는 하마스 지도자를 공습으로 제거를 하면서 다시 중동의 전운이 지금 감돌고 있는데요. 그 때문인지 석유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는데 오늘 또 다시 상승폭을 반납을 했죠. 잠시 후에 이 두 종목 우리 전문가님과 상담 도와드리겠고요. 우리 방송 이제 한 35분 정도 남았습니다. 빠르게 하단에 있는 이용 방법으로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우리 방송은 가장 중요한 게 전화 상담입니다. 02-2638-3987로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똑같이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세 번째 코너 지난 처방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우리 전화 상담 리뷰입니다.
에코프로 미 대선 영향을 받아서 단기적으로 올 하반기까지는 2차 전지 전망이 조금 어두울 것 같아서 다운이라고 처방 내려주셨는데요. 실제로 이 종목 6%나 떨어졌죠. 또 이어서 삼성중공업, 네, 이 종목도 조선테마 계속해서 수주 호재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라서 조선테마 전망이 밝아서 우리 업이라고 진단 내려주셨는데요. 실제로 3.5%나 올랐습니다. 전문가님 이렇게 지난 네. 방송에 전화 적중률이 너무 좋으신데 네. 어떻게 이렇게 좋게 내셨나요? 일단은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처방을 잘 내려드렸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많은 전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상세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방에 입장해 주시면은 제가 무료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난 종목 상담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에코프로가 무려 6%나 떨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 이틀 전이죠. 화요일 날 방송했던 거에 비해서 무려 6%나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6%면 굉장히 큽니다. 뭐 하루 이틀 됐는데 벌써 6%나 떨어졌던 거는 제가 그만큼 이렇게 종목을 상담을 잘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2차 전지의 전망은 아직 조금 어둡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배터리 이슈로 인해서 전기차의 지금 폭파 사고들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청라 신도시에 또 청라 국제도시인가 거기에서 이제 주차장에서 이제 전기차가 폭발이 됐어요. 배터리 쪽이.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조금 우려감 때문에 지금 전기차의 취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벤츠 쪽 전기차들의 피해를 굉장히 크게 입었고요. 그리고 뭐 포르쉐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신규 출시 예정인 마칸도 계약 취소를 지금 연일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2차 전지 전망은 올해 하반기까지는 저는 계속해서 어둡다고 말씀드렸고 이틀 만에 무려 6%나 떨어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좀 궁금하신 분들은 편하게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린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삼성중공업은 제가 업을 외쳤었습니다. 무려 3.5%가 상승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조선 테마 쪽은 아무래도 일단 실적 전망도 굉장히 밝아졌고 지금 슈퍼사이클 기간이 돌아왔다라고 지금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이게 2분기 실적에서만 끝날 게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조선 같은 경우 배를 지을 때 뭐 하루 이틀 만에 뚝딱 짓는 게 아니라 보통 한 몇 년,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대량 수주권 한 1조, 2조 원의 수주 계약건들이 잡히게 되면은 그런 좀 제작 기간과 더불어서 아무래도 3분기와 4분기까지 실적의 전망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에서 또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상승 추세 충분히 잘 타고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역시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3.5%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종목 상담 제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편하게 좋은 말씀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상담 리뷰해 주셨고요. 이어서 우리 종목 응급실에서 제시를 해주셨던 만병통치약 종목과 또 여기 커뮤니티 방에서 공략을 해주셨던 종목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네, 먼저 우리 방송에서 제시해 주셨던 종목이죠. SY 스틸텍 이 종목 2길로 14% 수익 내주셨고요. LS 일렉트릭 40.26%, HD 현대일렉트릭 21.31%, KN솔도 6.12% 이렇게 수익을 내주셨고요. 또 여기 하단에 커뮤니티 방에서도 계속해서 공략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그때 해주셨던 SK 하이닉스, 네, 이 종목은 무려 2길로 8.63% 그리고 다스코 이 종목도 당일로 14%나 수익을 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렇게 계속해서 수익률이 너무 좋으신데 리뷰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SK 하이닉스 일단은 여러분들 이 생각하실 거예요. SK 하이닉스를 8.6% 이렇게 공약이 들어가서 수익이 났는데 이게 기간을 보시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뭐 이틀이나 3일 걸린 게 아니라 하루 만에 단 하루 만에 이렇게 큰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근데 SK 하이닉스 언제 들어갔냐면은 차트 보시면은 여기 지금 완전 바닥 찍었을 때 보이지 않습니까? 완전 바닥 구간에서 월요일 날 블랙 먼데이 때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는 공략하기가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이렇게 주가가 코스피랑 코스닥 사이드카까지 걸리면서 이제 뭐 5%, 6%까지 떨어지는데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그때 10% 가까이 넘게 떨어졌습니다. 이거를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혼자 매매하시기는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저희 커뮤니티 방에 입장해 주신다면은
제가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하는지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월요일 날처럼 폭락하는 장에서도 확실한 종목을 공략을 통해서 단 하루 만에 SK하이닉스 이런 무거운 종목을 8% 넘게 시청자분들한테 수익을 안겨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거도 제가 증거물도 가져왔듯이 7%에서 6% 다양하게 제가 수익을 안겨다 드렸고요. 이렇게 오래 끌지 않고 하루 이틀 만에 단기간 안에 큰 수익을 얻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무료입니다. 제가 뭐 돈을 받고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무료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커뮤니티 방에 많은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이은복 전문가님 무거운 시장 속에서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많은 수익을 내주셨는데요. 우리 방송에 참여만 해주신다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익 실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방송 이제 한 25분 정도 남았는데요. 빠르게 하단에 있는 이용 방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우리 방송은 가장 중요한 게 전화 방송이고요. 02-2638-3987로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3989로 똑같이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잠시 후에 우리 종목응급실 전화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방송의 메인 코너죠. 전화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마지막에 우리 전문가님이 업과 다운으로 처방을 내려주시는데요. 업은 매수고요. 다운은 매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응급 종목명이 어떻게 되세요? 종목은 그 하이제날 NM이거든요. 하이젠 RNM이요? 네네. 네, 이 종목의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17,400원이고요. 네. 비중은 30%예요. 아, 그렇군요. 이 종목에 그럼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이게 그 신규 상장됐을 때 진입했는데 이게 반토막이 났다가 네. 다행히 지금 반등해주고 있는데 이게 혹시 평단까지 올라올지 궁금해서 전화 한번 드려봤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하이젠 RNM 이 종목 로봇용 스마트 액추에이터를 개발하는 회사죠. 근데 오늘 또 현대차 그룹이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인 엑스블 숄더를 본격 양산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또 이 때문에 오늘 급등한 것 같은데 전문가님, 네. 이 종목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신규 종목에 이렇게 비중을 많이 태우셨던 거는 조금 고치셔야 될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신규 종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전에 뭐 게임사, 시프트업도 있었죠.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유동성이 강해요. 이것도 보시면은 아까 뭐 안타깝게 또 반토막까지 내려갔다고 하셨었는데요. 이렇게 신규 상장된 종목들은 바닥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뭐 지지라인, 정라인이 어디까지인지 체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아무래도 과거에 차트가 없다 보니까 이 종목이 언제 어디까지 갈지, 어디까지 내려갈지 이런 기술적 분석이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좀 기술적 분석이 좀 어려울 때는 어떤 제가 좀 알고 있는 밥그릇 차트라고 있어요. 밥그릇 차트. 뭐냐면은 지금 약간 U자로 이게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U자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데 밥그릇 같다 해서 약간 밥그릇 차트라고 불려지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그래도 17,300원이라고 하셨는데 근데 오늘 주가가 급등했던 건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현대차 로봇 이슈 때문에 그렇게 급등을 했었는데 하나 아셔야 될 게
로봇이 크게 주목을 받을 테마는 아직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차의 로봇 이슈가 오늘까지만 가고 내일에는 아무래도 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차트상 지금 밥그릇 차트만 잘 형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바로 올라가진 않겠지만 지금 한 번에 조정은 올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오늘 주가가 무려 16%나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이나 다음 주까지는 저는 다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운을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아무래도 조금만 버티시고 조정받고 슈팅이 한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이 왜냐하면은 지금 시장이 약간 좀 혼조세를 이루고 있어요. 주도주가 지금 코로나 관련주밖에 없는데 이렇게 지금 시장이 혼조세일 때 가장 크게 움직이는 애들이 바로 신규 종목들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하이젠 RNM도 있고요. 오늘 또 시프트업도 있죠. 시프트업도 게임 종목인데 오늘 무려 7.8%가량 급등을 했었습니다. 어제도 올랐고 3일 연속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혼조세일 때는 신규 상장된 종목들이 오히려 잘 올라가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16%나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 다음 주까지는 살짝 조정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이젠 RNM 이 종목 신규 상장주이고 또 오늘 현대차 그룹에 대한 이슈 이거 금방 가라앉을 수 있어서 다운이라고 처방 내려주셨습니다. 네, 우리 방송 이제 한 25분 정도 남았는데요. 빠르게 하단에 있는 방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우리 방송은 가장 중요한 게 전화 방송이고요. 02-2638-3987로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응급 종목명이 어떻게 되세요? 한올 바이오 파마요. 네, 한올 바이오파마 이 종목 매수가랑 비중은요? 33,500원에 네. 20%인데 20%요? 예, 네. 좀 상담 좀 해보려고. 네, 이 종목의 고민이 어떻게 되세요? 이 가격이 지금 조금 어저께 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 빠지는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될까 싶어요. 한번 진단 받아보려고요. 네, 한올 바이오파마 이 종목 오늘 조금 떨어졌네요. 네, 예.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한올 바이오 파마 이 바이오 종목인 건 아시죠? 예, 네, 그래서 일단 재무제표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근데 아무래도 바이오 쪽이다 보니까 재무제표가 그렇게 탄탄하거나 좋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투자를 받고 임상 실험을 하다 보니까 확실하게 승인이 나거나 신약 개발을 할 시에 재무가 좋아지는데 아직 한올 바이오파만 적자 기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출액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적자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21년도에 비해서 지금 100억 했던 그 영업이익이 지금 작년까지만 보더라도 20억까지 80억이 무려 떨어졌어요. 그래서 재무제표는 아무래도 바이오 쪽이다 보니까 그 점은 조금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올 바이오파마 이게 요즘 바이오가 시장을 굉장히 잘 이끌어주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일단 비만 치료제도 있고 뭐 탈모 여러 가지 국내에서 조금 주목을 할 수 있는 이런 바이오 쪽의 섹터들이 굉장히 크게 올라와 줬었는데요. 한올 바이오파마도 아무래도 그런 흐름 때문에 주가가 정말 좋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이오 쪽 섹터가 이렇게 강세가 됐던 이유는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이오 쪽의 테마들이 굉장히 큰 조정을 받았다가 9월 달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이런 좀 비만과 이제 코로나 이슈도 있고 이런 쪽이 굉장히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보실게요. 차트 보시면은 그래도 이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강력한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31,000원 정도에서 반등을 시원하게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어제 무려 14%나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래도 1% 정도 말아 올려줬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상승 추세가 조금 저는 이어질 것으로 조금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만약에 지금 수익권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략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익 중일 때 지금 33,500원이다 보니까 지금 한 9%, 7% 정도 수익 중이실 텐데 좀 걱정이 되시지 않습니까? 시청자님?
걱정이 될 때는 전량 이렇게 매도하지 마시고 분할 매도를 진행을 해가지고 적절하게 시장에 맞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세도 잘 탔고 앞으로 이제 저 바이오 쪽의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업을 외치겠고요. 그리고 정확한 언제 팔아야 될지 언제 매수해야 될지 이게 궁금하신 분들이 또 많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저희 커뮤니티 방에 입장해 주시면은 제가 상세하게 무료로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올 바이오파마 이 종목 업이라고 진단 내려주셨고요. 앞으로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이 기업 미국 파트너사가 오늘 면역질환 치료제 개발 현황을 업데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더 호실적이 앞으로 나올 것 같으니까 관망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방송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빠르게 하단에 있는 방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우리 방송은 가장 중요한 게 전화 상담이고요. 022638-3987로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종목명이 어떻게 되실까요? 아니, 종목 흥구석이고요. 네, 흥구석유. 네. 그리고 평균 단가 25,500원입니다.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비중은 40%입니다. 네, 비중 40%.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아, 전쟁 때문에 유가가 상승해서 조금 추격 매수하다가 물려가지고 네. 지금이라도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네. 예, 궁금해 전화드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마스의 최고 정치 지도자 이스라엘 하니야 사살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죠. 근데 이 종목이 계속 오름세를 보여주다가 오늘 6%나 거의 급락을 했는데요. 전문가님 보셨을 때 네. 흥구석유 이 종목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흥구석유 자체는 강력한 테마주입니다. 이렇게 지금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가 이란에서 암살을 당했어요. 이스라엘한테. 그러니까 하마스도 최고 지도자가 죽고 그리고 이란도 굉장히 화가 나죠. 자기의 새로운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러한 테러가 일어났으니까 굉장히 분노에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전포고를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제 8월 12일이죠. 8월 12일이 이스라엘의 이제 또 휴무입니다. 휴무이다 보니까 그날 아무래도 조금 하마스랑 또 이제 이란이 공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전쟁은 무조건 일어난다고 지금 전쟁 중이기도 하고요. 전쟁은 다시 한번 발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근데 체크해 보실 게 있는 게 일단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지금 추격 매수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추격 매수는 절대 하시면 안 돼. 너무 흥구석유 같이 테마가 갑자기 뭐 1% 2% 올라서 오른 게 아니라 지금 이때 상승 때만 보더라도 거의 한 30-40%가 올랐을 때 추격 매수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니까요. 그리고 비중도 많이 태우셨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추격 매수를 하시더라도 바닥 구간에서 지지라인에서 반등을 해줄 때 추격 매수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렇게 고점이 있을 때 추격 매수 하시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테마 자체도 해지죠. 거의 석유니까 유가랑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일단은 지금 전쟁은 일어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저는 솔직히 말씀을 다운을 외치고 싶습니다. 오늘 내일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아직 시작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지금 체크해 보시죠. 지금 쌍봉을 찍었습니다. 네, 쌍봉을 찍었기 때문에 추세가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윗봉오리 보이시죠? 윗봉오리가 지금 두 개의 쌍봉이 나오면은 추세가 또 지금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오늘 6%나 가량 떨어졌고 아무래도 다시 한번 큰 조정이 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나면 다시 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운이라고 외쳤던 거는 지금 단기적인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큰 폭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쟁은 일어나면은 그때 흥구석유가 국제유가가 오르게 되면 흥구석유도 같이 올라와 주기 때문에 소폭의 반등은 있을 수 있지만 아무래도 지금 추세로서는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흥구석유 단기성 테마라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다운이라고 처방 내려주셨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분 한번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청자님 응급 종목명 어떻게 되세요? 유한양행이고요. 네, 유한양행이요. 매수가랑 아이, 비중은요? 예, 97,000원에 10% 좀 예, 10%인데 네, 네. 좋다 해서 샀는데 왜 사고 나니까 접근은 소나기 쏟아지듯이 내려가서 네. 올라올 때는 쬐끔 그렇게 올라오는지 너무 답답했어.
아, 그렇군요. 오늘 유한양행 조금 또 떨어졌네요. 네, 우리 시청자님 연결 도와드릴게요, 전문가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사장님 말투가 너무 구수하셔가지고 기분이 좋아지네요.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유한양행 자체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기업입니다. 왜냐하면은 유한양행은 과거의 역사도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에요. 네. 저희가 일제강점기 때도 있었던 기업이고요. 심지어 유한양행은 유한양행 선조 있지 않습니까? 초대 회장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독립운동가에다가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줬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도 그만큼 굉장히 과거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깨끗한 기업이고 지금도 지금 유한양행의 대표나 이런 임원진들 있지 않습니까? 경영진들이 가족 경영을 하지 않고 있고요. 이제 전문 경영인을 따로 초청을 해가지고 지금 회사를 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나 이런 배경이 너무 완벽한 기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적 우리나라의 국내 대기업 중 하나죠, 유한양행. 그러다 보니까 재무제표도 매출액도 여전히 계속 올라와 주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꾸준히 상승 중이다. 그래서 재무도 탄탄하고 기업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깨끗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하지만 주가랑 크게 조금 연관이 있을 거예요. 97,000원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네. 지금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다가 일단은 언제지? 한 7월 31일부터 주가가 큰 폭의 조정을 입으셨잖아요. 네. 네, 그때 제가 봤을 때 타점을 조금 높게 잡으셨어요. 이때 잡으신 것 같아요. 98,000원이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거의 유한양행에 방송에서 네, 10만 원 넘게 나간다 하니 그쵸. 그래서 네, 유한양양은 나라도 구했으니 우리를 구할 줄 알았죠. 네, 그지만 시청자님께서도 이제 깨달으신 게 하나 있으시죠? 방송이나 주변 사람들 말 듣고 이렇게 10만 원 넘는다고 했는데 10만 원 넘었어요. 400원 넘어요. 400원. 예. 최고가 10만 400원 찍고 지금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 말 그리고 저도 물론 방송을 하고 있지만 방송하는 사람들 말 너무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 이렇게 커뮤니티 방에 입장해 주시면은 이렇게 시청자님께서 조금 가슴 아픈 종목들이나 그리고 저는 또 커뮤니티 방에서 공약 나갔던 종목 하루 이틀 만에 큰 수익을 내드렸던 거 아까 방송 보시면서 시청하셨죠? 네, 맞. 네. 그러니까 시청자님 혹시 저희 커뮤니티 방에 들어오셨나요? 혹시? 예, 들어가 있는 아, 거. 역시. 네, 예. 네. 그러면 입장해 주셨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고점에 너무 잡으셨어요. 97,000원 부근이 다시 올 수는 있죠. 다시는 올 수 있고 9월달 금리나 기대금까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네. 너무 지금 고점에서 조정을 받았다 보니까 이 박스권, 이 하단 박스권을 그래도 그려주지 않을까. 이 지금 그래도 82,000원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을 해줬거든요. 추세 자체도 아직 다행히도 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고 지금 이 상단 박스권 안에서 그려줄 것으로 예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저는 내일부터 조금 소폭이라도 조금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업을 외치겠고요. 선생님, 그래서- 멘토님. 네, 다름이 아니라 네. 제가 유한양행을 손절하고 네. LS 일렉트로 옮겨 타면 어떨까요? LS 일렉트릭이요. 예, 그걸로 아, 옮겨 타면. 근데 이제 옮겨 타는 거는 제가 추천드리지 않고 그렇게 정확하게 자세한 상담 원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예, 예, 예. 커뮤니티 방에서 제가 상세하게 네, 설명해 네. 드릴게요.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네. 저는 LS 일렉트릭으로 시청자분들한테 저희 커뮤니티 방에서 40% 넘게 수익을 안겨다 드렸습니다. 이 점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커뮤니티 방에서 제가 무료로 공략 종목 나가고 있으니까요. 많은 예.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양행 이 종목 업이라고 진단 내려주셨고요. 지금 현재는 차익 실현 중이라서 조금 더 관망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방송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빠르게 하단에 있는 방법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응급 종목 명이 어떻게 되세요? 신성 델타테크요. 신성 델타테크요. 네, 네. 84,000원에 25%요. 83,000원에 25%. 이 종목 고민이 어떻게 되세요? 저 똑같이 추천받아가지고 들어갔는데 이게 계속 떨어져가지고 물타기를 계속 해야 될지 몰라서. 아, 네.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고민이실 것 같은데요. 우리 네네. 전문가님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제가 처음으로 다운을 먼저 시작하자마자 외치겠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신성 델타 테크가 이렇게 급등했던 이유는 혹시 아시나요?
초전도체. 맞습니다. 초전도체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고 거의 진짜 말도 안 되게 그랬어요. 원래 이게 10,000원 했던 종목이 무려 단기간 안에 18배가 뛰었어요. 10배가. 10배가 한 1년 만에 뜬 것도 아니고 몇 달 만에 거의 한 5달, 4달 만에 굉장히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폭등했던 것들 대표적으로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2차 전지랑 비슷합니다. 2차 전지도 폭등을 했다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준 거는 실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성 델타테크도 초전도체로 실적이 낼 수가 있을까요? 없는데 어떻게 실적을 냅니까? 없어요. 초전도체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지금 뭐 지금 김 박사님이 미국 가가지고 뭐 초전도체 관련 종목으로 신성 델타테크랑 뭐 CCS 이런 종목들도 많은데요. 저는 이런 초전도체 관련 테마는 아예 거들떠도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실현도 불가능해요. 김 박사 지금 미국 가서 저는 그 유튜브로 시청까지 다 했는데 결국 뭐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고 했지 실제로 보여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성 델타테크 계속 고민이 많으셨을 거예요. 바닥이 어디인지 지지가 어디까지 해주는지 보시겠지만 차트만 보시더라도 연일 바닥을 최저점을 지금 경신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제가 보자마자 다운을 외쳤던 게 신성 델타테크는 하루 만에 탈출을 하던가 아니 하루 이틀 만에 탈출하셔야지 결국에는 지지부진하게 끌고 계시다가 지금 아무래도 최저점 어제는 뭐 월요일 날 37,000원까지 찍었던 거 보이죠? 지금 신성 델타테크 재료가 하나도 나오고 있지 않고요. 가끔 뭐 한 2달에 한 번 정도 세게 나올 때가 있는데 그 전까지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맞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빠르게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 공략을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종목들 제가 저희 커뮤니티방에 입장해 주시면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성 델타테크 이 종목 재료가 부족한 종목이라서 다운이라고 처방 내려주셨고요. 빠르게 매도하는 걸 권장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응급 종목명 어떻게 되세요? HB 테크놀로지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3,300원에 20%요. 네, 그럼 이 종목의 고민이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우리 유리기판 개발했다 해서 이득하며 샀는데 갑자기 불성실 공시가 나와가지고 그때 뚝 떨어지고 네네. 최근에 다시 불성실 공시가 아니다 해갖고 살아날 줄 알았더니 그냥 계속 이래 못 살아나고 있는데 원인이 뭔지 싶어서 궁금해서요. 아, 그러군요. HB 테크놀로지 이 종목 계속 떨어지는 이유 우리 전문가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HB 테크놀로지가 일단 시청자님이 첫 번째가 아니세요. 제가 이거 한 방송 중에서만 2번 정도 일단은 고민하셨던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그때 고민 상담을 해드렸을 때마다 저는 무조건 다운을 외쳤어요. 지금 유리기판 테마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공시들이 나왔다 뭐 지금 다시 철회됐다 하는데 그런 공시와는 크게 상관이 있긴 하지만 주가를 지금 취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힘은 아직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리기판 자체는 지금 아직 실현화가 되고 있진 않지만 저는 유리기판 테마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긴 하지만 지금 완전히 실적으로 지금 사용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큰 게 뭐가 있겠습니까? 유리기판에 지금 뭐 미국 빅테크 기업들 이 반도체 쪽 플러스 뭐 반도체 쪽에서 유리기판을 굉장히 좀 좋게 바라보고 있지만 지금 시청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미국 증시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쭉쭉쭉쭉 떨어지고 있고 뭐 지금 실제로 실적이 잘 나오는 HBM도 실적이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HB 테크놀로지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내 증시 종목의 반도체 종목들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큰 이유가 뭐냐면은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7월 9일 날 최고점을 찍었었습니다. 최고점을 찍으면은 당연히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도 짧은 기간 안에 주가가 그래도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한 달도 되지 않아서 거의 50%가 넘게 올랐어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떨어질 때도 충분히 이와 같은 올랐을 때와 같은 속도로 떨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또 뭐냐면은 반도체 지금 전망도 안 좋을 뿐더러 그리고 유리기판의 테마가 재료가 지금 주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30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이 HB 테크놀로지를 무조건 상담할 때마다 다운을 외쳤고 저도 업을 외치고 싶은데 솔직히 지금 전망도 조금 더 어둡다. 그래서 월요일날 이후로도 심지어 반등도 못 해줬어요. 월요일날 블랙 먼데이 때 지금 이 종목 22% 거의 16%까지 떨어졌는데 거의 이제 이렇게 떨어졌던 큰 폭으로 낙폭이 컸던 종목들은 다시 반등에 성공을 해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반등에 성공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랑 코스닥 차트가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힘이 없는 종목들은 주목도 받지 못하고 재료가 없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의 전망도 좀 어둡다. 그래서 다운을 외쳐드리겠습니다. 네, HB 테크놀로지 다운이라고 처방 내려주셨고요. 이 종목 유리기판 관련주인데 빠르게 급등한 종목이라서 또 빠르게 하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매도하는 거를 권장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오늘 전화 상담을 못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있는 커뮤니티 방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우리 전문가님이 계속해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부족하신 분들 여기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그럼 전화 상담을 못하신 분들을 위한 만병통치약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아픈 계좌에 오늘 만병통치약 종목을 쏙 투여하면 다시 건강한 계좌로 태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우리 전문가님은 TV 방송에서 해주시는 히든 종목, 만병통치약 종목 수익률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하셔서 오늘 만병통치약 종목 설명 들으시고요. 또 가격 전략, 타이밍까지 여기 하단에 커뮤니티 방에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만병통치약 종목 뭔가요? 오늘 만병통치약 종목. 근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상담을 못하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 방에 입장해 주시면은 제가 나머지 상담 못했던 종목들은 제가 상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오시면은 제가 또 좋은 수익까지 안겨다 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만병통치약 종목을 들고 왔는데 마리아나 관련 종목을 들고 왔어요. 여러분들은 뭐 마리아나 테마가 뭐냐, 우리나라 대마도 불법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일단 왜 마리아나 탐을 가져왔던 가장 큰 이유는 지금 11월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대결 구도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바이든과 대결했을 때 트럼프 관련 종목들 테마에 굉장히 탔었죠. 그 트럼프 관련 정치 테마주들이 굉장히 급등을 해줬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게 가장 컸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율을 압도적으로 이겼었고 그다음에 총을 피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주가가 급등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다시 나오게 되면서 지지율이 지금 역전됐어요. 해리슨이 지금 트럼프보다 지지율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에 관련된 주요 정책 플러스 관련된 정치 테마들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일단 미국의 민주당이죠. 미국의 민주당은 마리아나 합법화를 예전부터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해리스 부통령도 마리아나 합법화 추진 의사를 어디서 밝혔냐면 2020년도 기자회견에서 마리아나 합법화를 외쳤고 그리고 심지어 해리스는 마리아나도 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뭐 불법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마리아나 테마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주가가 급등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가가 급등한 상황이고요. 지금 아무래도 주가가 급등해서 좀 들어가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 어려우시더라도 제가 뒤에 가서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의료용 대마를 재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성분 연구에 대한 승인까지 취득을 했습니다. 국내가 지금 대마가 마리아나가 불법인데 불구하고 이 기업은 확실한 연구를 쉽게 할 수 있다. 이 국가에서 승인이 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나 규제 완화의 최대 수혜주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도 확실히 뚜렷하고요. 마리아나 관련된 종목 중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뉴스들을 나올게요. 짧게 설명해 드리면 뭐 지금 해리스가 이기고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트 보시면은 지금 주가가 굉장히 고점이어서 들어가기가 좀 힘들겠지만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있어요. 테만 이런 정치 테마 좀 쫄지 말고 들어가야 되고 지금 상단 박스권에서 잘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오늘 오히려 다행히 크게 올랐다가 다행히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신용 비율이 지금 1%대인데 엊그저께만 하더라도 무려 신용 비율이 5%까지였다가 3, 4%가 지금 신용이 나가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력들이 이렇게 나가 떨어진 신용들 때문에 주가를 쉽게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정확한 종목 타점, 종목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커뮤니티 방에 입장해 주시면 제가 무료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만병통치약 종목 마리화나 관련주라고 합니다. 11월에 있을 미대선 해리스 부통령이 마리화나 화법화를 추진 의사를 강력하게 밝혔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테마주라고 하니까요. 이 정확한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커뮤니티 방으로 들어오시면요. 저희가 종목명과 가격 전략 그리고 타이밍까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 하단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강력하고 명확한 정보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